자,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일반 확률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데,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특정한 사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는 발생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거하고 다른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좀 말이 복잡하죠?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줄게요. 그 스포츠 경기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민경이한테는 적절한 얘기가 아닐 수 있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게 뭐 비가 온다든가 하면은 유독 잘 못하는 팀이 있고 비 오는데도 잘 버티는 팀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팀이 있어. A라는 팀이 있어. A 팀이 있어. 이 A 팀이 승률이 이길 확률이 비가 안 올 때 맑은 날일 때의 확률하고 비가 올 때의 확률이 승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면 승률이 예를 들어서 3분의 2라고 칩시다. 꽤 높은 승률을 자랑한다고 쳐. 근데 비만 오면 얘네들은 잘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조건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건에 따라서 확률값이 다르잖아요. 얘가 비가 안 오면 확률이 올라가고 비가 오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는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지.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의 확률값이 다르더라.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이 A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B예요. B. B가 왔을 때 B가 무조건 왔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B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길 확률이 있을 거고 B가 안 왔을 때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을 때 B 사건 이기는 확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등장한 게 조건부 확률인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일단 정리부터 하면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A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해서 여기가 바 A가 돼요. 바 A. A가 일어났다는 사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B바 A라고 표현합니다. 요 말뜻이 요거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 집합이 얘가 A 사건이 전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만 생각하는 거죠. 비가 오는 것만 가정하는 거잖아요. 또는 비가 안 왔을 때만 가정하는 거잖아요. 전체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날씨라는 게 흐릴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딱 집어서 A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니까 이미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걔가 전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가 바뀌어. 즉 분모가 바뀌게 돼. 확률에서. 이해됐어? 그래서 이 분모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바뀌어요. 분모 값이 이걸로 바뀌어요. 이거 왜 안 써질까요? 분모가 S가 아니라 A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분모 값이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그럼 B가 일어났다는 건데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A라는 것도 있고 B라는 것도 있다고 칩시다. 이때 전체는 여기에요. 전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A의 확률을 구했다는 건 얘를 전부로 생각했을 때 A가 전체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를 계산하는 거고 B라는 걸 계산하면 요게 전체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전체가 A로 바뀌었잖아. 그 상태에서 B가 일어나야 되니까 전체가 A로 바뀐 거야. 얘가 전체가 된 거야. 얘가 전부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요 안에서 B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B는 여기만 있는 거죠. 나머지는 없잖아요. 왜? 이거 외에는 세상에 없는 거라니까. 이 보라색만 세상이라니까. 전체 세상. 전체 세상에서 B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 부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가 되버리죠. 이 부분이 A와 B의 교집합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도 바뀌게 돼요. 내 말 이해돼요? 얘랑 비교해보라고. 얘랑 비교해보라고. 원래 B라는 확률은 비교 vs PB는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전체 S에서 B로 계산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 계산식에서 이 계산식으로 바뀌는 특성이 생긴단 말이죠.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전체 분모도 바뀌었고 분자도 바뀌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조건부로 계산하게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값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전체를 예로 잡았을 때의 B가 차지하는 부분의 값이랑 전체를 보라색으로 했을 때 노란색이 차지하는 게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르겠죠. 비율이 다를 거 아니에요. 내 말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당연히 값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네, 심플해요. 내용 자체는 심플해요. 얘가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가 A와 B의 교집합. 왜 그래? 그림 그려보면 딱 나와.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니까. B가 얼마만큼 있냐. 전체를 보라색으로 했을 때 B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요 노란색 빗금칠 부분이 B인데 이 B의 정체를 보면 A와 B의 교집합 부분이다 이거지. A이면서 동시에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라색 분에 노란색이 되는 게 조건부 확률의 특징이다. 이거 이해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거예요. B가 올 때에 이길 확률과 B가 안 올 때에 이길 확률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태어나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얘를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요걸로 나누어도 분수값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럼 나눴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다 분모 S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돼버려요, 여기가? A의 확률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거든. 이거 이해되나요? 분모 분자에 똑같이 S로 나눴을 때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요 식에서 양변에 A를 곱해버리면 따라서 일반적으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일어났다는 A의 확률에다가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되죠. 식을 이항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얘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이름도 있어요. 아까 덧셈 정리가 있듯이 곱셈 정리는 교집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왜 빈칸이 하나 더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A와 B도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B를 이제 전체로 놓고 그 와중에 A가 일어나는 거니까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아까처럼 똑같이 위아래를 S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PB가 될 거고 여기는 P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나오는 요 교집합도 똑같이 얘가 이쪽으로 이항해서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도 가능하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요게 분모가 약분되는 형태예요. 분모가 약분되는. 요 뒤에 있는 게 분모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교집합의 계산은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양쪽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합쳐서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교집합 계산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 A의 확률에서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도 되고
B의 확률에서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도 된다. 그 두 개를 곱한 것을 A 교집합 B라고 한다. 내 말 이해됐죠? 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물론 다이렉트로 이걸 계산하고 S를 계산해서 구해도 되지만 그게 제일 정확하지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야 될 때도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른다. 조금 확률에서 떨어져 나온 놈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비가 오고 안 오고에 관련된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어떨 때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지. 첫 번째는 그냥 수식을 외웠니 안 외웠니 이거에 대한 문제네요. 요거 안 좋을 테니까 보면서 따라 보세요. A의 확률값을 0.3이라고 이미 줬고요. B의 확률값을 0.6이라고 이미 줬어요. 그 상태에서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요. A 여집합 교집합이죠. B 여집합 이거의 확률은 0.3이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P, B가 A의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죠. 아, 얘를 한다는 것은 A의 확률로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원소 개수 말고 확률로 쪽으로 틀자 이거지. 어차피 똑같은 계산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PA 값은 이미 줬으니까 0.3이라고 여기다 대입하면 될 것이고 문제는 얘를 계산하는 거죠. A 교집합 B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때 내 눈에 띄는 게 얘죠. 얘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 왜 이래요? 얘의 의미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거의 확률이 0.3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 합집합 B의 확률은 0.7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파트에서 확률 파트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얘의 값은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PA, PB 마이너스 A 교집합 B 원소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이 계산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산했더니 0.7이더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이 다 있어요. 얘는 0.3이고 얘는 0.6이고 얘는 모르니까 x라고 하면 따라서 x는 0.2가 되겠지. 내가 원하는 값이 0.2라고 나온단 말이지. 그게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0.2 이렇게 들어가서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이리저리 짜맞춰서 계산하면 된다. 이해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얘가 5분의 2고 얘도 20분의 1이고 그때 또 하나 더 줬네. A 합집합 B는 5분의 3이더라. 그랬을 때 나한테 원하는 것은 이걸 원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원하는 거를 봤으니 계산을 해봐야 되죠. 얘는 이 값을 요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B의 여집합 여기부터 계산해야 되네요. 그쵸? 그러면 요걸 활용해야 되겠네. 요 값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죠? 합집합 원소 개수 계산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5분의 3이고 얘는 5분의 2고 얘는 몰라 x 그 다음 빼기 얘는 2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얘랑 하면 여기가 5분의 1이 되고 x 남겨놓고 얘 넘어가면 따라서 x는 5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이니까 20분의 4, 20분의 5, 20분의 5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B의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B의 여집합의 확률은 얘는 당연히 4분의 3이겠지. 여집합이니까. 얘가 4분의 1이니까 요거는 4분의 3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 요 놈은 쉽죠. 요 놈은 뭐예요? 요 놈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합집합 확률이 좋잖아요. 얘가 5분의 3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5분의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 구했네요. 둘 다. 자, 계산만 마무리하면 되겠죠? 뭐 엄분수 계산이네. 얼마예요? 15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냥 집합 연산 계산이랑 똑같아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진짜 배기는 이제 2번에 있어요. 진짜 배기는 2번에 있다. 조건부 확률에서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문제 조건을 보고 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줘야 돼요. 문제가 여기도 내가 싫어하는 식으로 길어. 그 긴 거를 표를 작성해서 예쁘게 정리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2번은 미리 표를 작성해 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실제 문제는 표 안 나와. 우리가 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표로 정리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실제 문제는. 그 밑에 문제 보세요. 문제 2-1번도 그냥 글자만 있죠. 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읽고서 위에 문제처럼 표를 예쁘게 정리하라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속뜻을 알아먹어야 돼요. 표 잘 안 줍니다. 표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미 만들어 줬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필수의 제 2번 여기가 남자고 여기가 여자고 이쪽이 A 학급 이쪽이 B 학급 둘 다 합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기 21명 10명 따라서 31명 여기 10명 15명 29명 여기 35 여기는 25 그래서 두 반에 합치면 60명 이렇게 표가 되는 건데 A학하고 B학급의 남학생 여학생의 숫자를 쫙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때 문제를 잘 볼까요?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어요. 한 명을 뽑았더니 여학생이에요. 한 명을 뽑았더니 하필 그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여학생은 실현이 된 거죠. 전체가 돼버린 거예요. 여학생이 전체가 돼버린 거죠. 이미 여학생이 뽑혔으니까. 여학생이 뽑혔는데 그 학생이 하필 A학급의 학생의 확률 그 학생이 하필 A학급의 학생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를 요 식으로 요런 식으로 보면 내가 봤더니 여학생을 뽑았어. 근데 그 학생이 A학급의 확률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문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원소 개수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두 번째로 편한 건 확률로 계산하는 거고 어차피 둘 다 똑같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원소 개수로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얘의 확률을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전체 여학생이 전체 세상이 되는 거죠. 전체가 되는 거죠. 여학생의 숫자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A학급의 학생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요 표가 필요한 거예요. 여학생 숫자 여기를 딱 읽으면 되죠. 29명이죠. 전체 29명 반에 상관없이. 이해됐어요? 그때 여학생이면서 A학급 여기
14 이거란 말이지. 그래서 14를 딱 쓰면 끝이다. 내 말 이해될까요? 이해됐습니까? 요 계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 작성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비슷한 거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2-1번 문제 2-1번 볼까요? 표 작성하는 걸 보여줘야죠.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A형인 학생은 전체의 40%이고 A형은 전체 40%야. A형인 여학생은 전체 12%이다.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말고. 이건 표 작성하는 게 아닌데. 다시 표 작성하는 문제. 안 보이네. 아니 제일 중요한 표 작성 문제가 안 보여. 연습 문제라고 해볼까? 연습 문제도 이 문제집은 너무 친절한데 표를 다 만들어놨네. 원래 학교 문제에서는 표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표 작성하는 걸 시범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다 표를 이미 만들어놨어요. 아쉽게도 안 보이네. 이래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네. 다음 기회 할 수 없다. 딴 거 해야지. 다음 거 합시다. 필수에 대해 한번. 아니 표 작성하는 게 학교 시험 문제에서 흔히 터졌는데 여기 안 보이네. 한번 네 장의 시사회 당첨권을 포함해서 10장의 경품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당첨되는 게 4개가 있고요. 꽝이 합쳐서 10개 해야 되니까 6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습관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때 상자에서 제일 먼저 갑이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이 뽑을 거예요. 갑과 을이 순서대로 한 장씩 뽑을 거예요.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나중에 뽑고. 이 순서대로 경품권을 임의로 한 장씩 뽑을 때 물어보는 거는 갑을 모두 당첨될 확률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건 갑을 모두,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갑을 모두 당첨될 확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갑과 을 모두 당첨될 확률을 계산하시오. 근데 앞으로 교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얘는 갑이 당첨됐다는 가정하에 을도 당첨될 확률을 갑의 확률하고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갑이 먼저 뽑으니까 갑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갑은 전체 10장 중에서 당첨될 확률은 10분의 4가 되겠죠. 맞죠? 곱하기. 그러면 갑이 당첨됐어요. 그럼 얘가 이제 한 장이 까져서 여기가 3장이 되버렸죠. 그럼 전체 9장이 되버렸죠. 전체가 9장이 된 거예요. 전체가 9장이 된 상태에서 을이 당첨되니까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2분의 4.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계산한 게 갑과 을 모두 당첨될 확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걸 계산하면 약분 3, 약분 2, 5 따라서 15분의 2의 확률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갑과 을 그냥 의식 흐른 대로 풀어도 돼요. 갑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을이 뽑는 거니까 똑같아요. 어차피 이 생각 안 하고 풀어도 똑같습니다. 갑이 먼저 당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이 당첨될 확률 10분의 4죠.
그리고 연달아서 동시에 이런 뜻이니까 확률을 어떻게 돼? 곱해야 돼. 기억나니? 우리 연이어서 연달아서 하면 확률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을이 당첨될 확률은 이제 9장 남았잖아. 9장 남은 거에서 3장. 식은 이거예요. 그 식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게 얘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서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풀면 심플하다. 나중에 의미 부여를 해준 거다. 이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이거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죠.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또 비슷한 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복잡하게 문제를 정리해서 야 이거 이래서 이렇게 풀리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것들이 좀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푸는 게 제일 짱이에요. 한번 봅시다. 흰공 5개와 검은공 4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이 이 순서대로 갑이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을이 뽑았대요. 한 개씩. 이때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나 이 사람처럼 풀지 않을 겁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풀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가 훨씬 더 심플하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근본적인 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진아 여기 봐봐. 을이 검은 공을 뽑기 전에 갑이 먼저 뽑았으니까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갑이 검은 거를 뽑고 그 후에 을이 검은 거를 뽑은 경우랑 갑은 흰색을 뽑았는데 그 다음에 을이 검은 공을 뽑은 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전체 가지수를. 둘 중 하나일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때 이거의 계산 방법은 또 갑이 검은색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전체 9개 중에서 검은색을 뽑아야 되니까 갑이 검은색을 뽑을 확률은 9분의 4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연이어 그러니까 곱하기 을이 검은색을 뽑아야 돼요. 이제 전체 공의 개수는 몇 개로 줄었습니까? 8개로 줄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8개 중에 흰색이 검은색이 몇 개 남았어요? 이제 3개 남았죠? 8분의 3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 경우라면 갑이 흰색을 뽑았으니까 전체 9개에서 흰색이 5개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나서 연달아 을이 검은색을 뽑았는데 이번에는 전체 8개 중에서 검은색이 여전히 4개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와 얘는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률의 사건의 합의 법칙에 따라서 이 둘은 더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값을.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합의 법칙에 따라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해야 내 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얘는 72분의 12가 되고 얘는 72분의 20이 돼서 두 개를 더했으니까 답은 72분의 얼마야? 32. 약분 가능한가? 8, 뭐로 약분되죠? 8, 9, 72, 84, 48에 31 맞죠? 네, 9분의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이 교과서나 참고서는 어렵게 표현해놨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틀에 맞춰서 학생들이 이상하게 풀려고 하다 보니까 그 틀 자체를 만드는 거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내 말 이해됐어? 어차피 만들어 놓은 숫자에다가 틀을 맞춰준 건데 거꾸로 틀을 맞춰놓고 숫자를 계산하려니까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풀어. 간단하잖아. 을이 검은색 공을 뽑는다는 건 둘 중 하나라고. 갑도 검은색을 뽑은 다음에 을이 검은색을 뽑거나 갑은 흰색을 뽑는데 을이 검은색을 뽑거나 둘 중 하나야. 근데 얘네 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이 안에서는 연이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따라서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우의 수,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경우의 수 편에 가보시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가장 큰 대원칙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민경이는 기억할 수도 있겠다. 그쵸? 네, 그 합의 법칙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두 값을 더하라는 거고, 곱의 법칙은 뭐냐면 연이어 일어나거나 동시에 발생하거나 할 때 요거 하나에 대해서 각각 존재할 때 그때는 각각의 케이스를 곱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대원칙은 확률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확통 전체를 아우르는 대원칙 두 가지인 거예요. 거의 뭐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처럼. 이해됐어요? 그거를 적용하면 얘네들은 연이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따라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틀을 맞춰놓으면 그 틀 때문에 더 고생을 한다. 내 말 이해됐습니까? 나는 이 풀이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가르쳐보면 이놈의 틀을 맞추느라고 엄청 고생들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러려고 틀을 만든 게 아니거든. 틀은 그 숫자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또 있나 봅시다. 얘도 한번 풀어볼까요? 필세리 5번. A 주머니에는 이게 주머니가 두 종류가 들어있어요. 흰색, 흰색. B 주머니에는 흰색 4개, 검은색이겠지? 검은색 몇 개?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주머니 중에서 둘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주머니부터 고르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그 주머니에서 두 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더니,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흰색 한 개, 검은색 한 개가 나왔다. 이때 마침 그것이 A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을 구하죠. 이렇게 된 거라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왔는데, 이 사건을 내가 B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이 사건은 B. 이 사건은 A. 이거 헷갈리네. A, B 이렇게 하지 말고 A, B 말고 또 뭐 할래? PQ 할까? PQ. 얘가 P, 얘가 Q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P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그 사건이 하필 Q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Q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P의 P 분의 P의 Q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를 각각 구하는데 일단 얘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올 확률부터 계산해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분모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분모. 오케이? 콜? 얘가 아까랑 똑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는 A 주머니에 나왔을 수도 있고요. B 주머니 선택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A 주머니냐, B 주머니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A 주머니를 선택했더니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온 거. 또는 B 주머니를 선택했더니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온 거. 이거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되겠지.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더해야 될 거예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내가 A 주머니를 눈 감고서 딱 주머니 선택했더니 그게 A가 될 확률은 얼마야? 얼마야? 절반이죠. A 아니면 B니까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A에서 내가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를 뽑아야 돼요.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두 개를 뽑아야 됩니다. 전체가 7개예요. 7개 중에 두 개를 골라야 돼요. 그 중에서 흰색에서 하나, 검은색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는 게 이게 위의 확률이에요. 이해됐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B의 주머니를 고를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니까 얘는 전체가 6개예요.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계산하면 얘 얼마예요? 여기는 12니까 약분하면 여기 6이고 얘는 7, 3, 21 3으로 약분해서 7분의 2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4, 2, 8이니까 없어져서 위에 분자가 4 15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올 확률은 이 둘을 더한 거예요. 더했으니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통분하면 와우 이거 통분 얼마나 해야 돼요? 105로 해야 되나 진짜? 105분에 28 더하기 30 이거 얼마야? 58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Q가 일어난 A 주머니에서 이게 A 주머니만 고르는 게 아니라 A 주머니에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올 확률이니까 이미 여기 구해놨어요. 예, A 주머니에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요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7분의 2가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요 계산이에요. 의식의 흐름대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얘랑 약분해서 15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58분의 2 곱하기 15 약분하면 얘 약분하면 29분의 15 이게 내가 씁니다. 숫자 되게 복잡하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우리 책처럼 그렇게 너무 막 틀에 맞춰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풀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표정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조건부 확률 1번부터 지금 몇 번까지 풀었죠? 5번까지 했었죠?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나오겠지.